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많아갖고 저희가 스튜디오가 문을 계속 닫아갖고 예약이 안 돼갖고 오늘은 좀 불가피하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녹음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저의 영혼의 파트너인 고 작가님께서 몸이 요즘에 노쇠하셔갖고 몸이 많이 편찮으셔갖고 그 다음에 또 집필을 해서 뭐 마감을 칠 게 있으셔갖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와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혼자 하냐? 그건 아니고 오늘 그래서 특집으로 여러분이 어쩌면 보고 싶어 하셨을 체인지그라운드 대표 이윤구 대표를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인지그라운드의 웅이사 이웅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웅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왜 오늘 웅이사님을 모셨냐? 오늘은 좀 그런 얘기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이렇게 스타트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타트업.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웅이사님이랑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과연 스타트업의 삶은 어떤가? 스타트업의 삶은 어떻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범주를 좀 넓혀서, 작은 조직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체인지 그라운드는 웅 회사님 어떤 회사예요? 좀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발표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저 며칠 전에 딱 신 박사님께서, 신 의장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셨죠.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이번에 또 4월 21일부로 서울시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계속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 웅 이사님, 요게 요 정도 두께로 나와야 돼요. 요 정도 두께.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이게 안 들릴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막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이만큼 나오는데 요만큼 나와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 이제 잘 들으실 거예요. 예. 체인지 그라운드는 맞습니다. 저희의 모토는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업이죠.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컨텐츠 기업인데 기업은 아니고 컨텐츠 스타트업. 그래서 우리를 바꾸고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제 근데 저희는 기획사입니다. 기획사. 저희는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카드 뉴스를 통해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사실 뭐 기획을 다 합니다. 강연 기획도 하고 누가 이사해달라면 이사도 해주고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장사해달라면 장사도 해주고 그러니까 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예,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웅 이사님은 뭐 80%를 추임새를 맡으실 텐데 저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스타트업은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점은 뭔가 기존의 문화랑은 달라서 자유롭다. 특히 이렇게 컨텐츠 업을 주로 이렇게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되게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소프트 카피니까, 그러니까 실물이 없는 것들이니까 어디 공장이나 어떤 사무실에 나가도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원 우리 이제 식구가 5명인데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노가리를 깔고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별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안 좋아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훈계의 시간이죠. 제가 엄청 갈굽니다. 엄청 다. 그러니까 말은 좋게 하는데 엄청 갈굽니다. 엄청. 그쵸? 아닙니다. 아니, 이윤구 대표가 사회성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이면은 네 그렇죠. 신이장님이 엄청 갈굽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한 것도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저 이제 일 받은 것도 누가 할 건지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유로운 게 이제 장점이고 또 뭐가 장점일까요? 우리 회사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옹 이사님?
장점이요. 네. 우선은 지금 뭐 큰 거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출근을 하지 않죠. 출근을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게 있고 그리고 저 그 팀원들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컨텐츠를 읽고 만드는데 그 일이 그 저희 개개인들 그리고 팀들에게 성장으로 약간 직결되는 느낌?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일을 할 때는 약간 국방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약간 부속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없어도 뭐 그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 관료제로 들어가면은 뭐 부속품 같은 느낌을 받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되게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러기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특히 군대에 있었으면은 네. 말 다 했죠. 뭐 저는 솔직히 삼성에 있을 때 저 없어도 뭐 삼성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전 되게 재밌게 일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이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한 명이 못하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엄청난 타격이에요. 한 명이 못하면은. 그래서 나 아니면 망한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작은 회사는. 그래서 아까 그 자율성의 뿌리는 뭐냐? 책임감. 예. 이 책임감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이 작은 회사는 100% 망해요. 엄청 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볼 때 저희 회사가 채용 공고를 사실 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아름아름 뽑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제가 회사 얘기를 할 때마다 이메일로 우리 회사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벌써 20명도 넘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준 사람이 20명도 넘어요. 그리고 엄청 인재분들이 많아요. 인재분들이 뭐 깜짝 놀라요. 뭐 소위 말하는 스펙 보면은 막 엄청 화려한 분들이 막 지원을 해요. 제가 갑자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런 사람들 우리 회사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뭐 저 회사 월급을 많이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중소기업이랑 비슷하게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럴까? 확실히 그 웅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은 일하는 게 배움. 그러니까 거의 뭐 100% 연동이 되니까 그게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하기 싫다가 다 30대만 넘어가도 이제 공부하고 싶거든요. 공부가 생각보다 깔끔하고 재밌고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왜냐면 업무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업무가 보통 다. 근데 이제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를 성장하는 내 업이 공부가 되긴 쉽진 않은데 나를 성장하는 걸로 연결되긴 쉽진 않은데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는 현재 업무의 70% 이상은 책이나 어떤 컨텐츠를 소화해서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읽고 본 것을.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가 낸 생산물이 대중 수십만 명이랑 소통을 하면서 결과가 눈에 따박따박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 올라가는 자존감 그 쾌감이 장난 아니죠 진짜. 그쵸? 그 맛에 하죠 진짜.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 저희 이제 회사의 그 아까 말한 장점은 진짜 일 자체가 공부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그 아까 완전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재택근무라서 자유로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데 그게 뭐예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오고 싶죠. 그러면은 이제 막 나도 체인지 그라운드 입사원서 내야 되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현실 작은 기업의 현실, 스타트업의 현실. 여러분 90% 스타트업은 망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차린, 자기가 입사한 스타트업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0%는 망해요, 무조건. 그러면은 체인지 그라운드는 어떠냐? 저희도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 SNS에 드러나는 거는 즐거운 얘기만 하지만 그다음에 막 의미 깊은 아까 얘기 막 저희는 업무가 공부자, 공부가 업무예요, 뭐 이런 멋진 얘기만 하지만 당장 우리 이용구 대표랑 맨날 통화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야 다음 달 월급 줄 거 있냐? 이거예요 맨날.
저랑 이은구 대표,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그냥 이 회사를 키우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목표고 큰 기쁨이기 때문에 당장 저줄 월급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은구 대표랑 저는 대표이사랑 의장에서 임원이고 우리 이제 PD님들은 아직은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권한이 큰 만큼 뭐예요? 책임도 크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일을 시작하면서 이은구 대표한테 형편이 될 때까지는 나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그래서 그게 현실이에요. 당장 저희가 일을 따지 못하면은 다다음 달에 당장 저랑 이인구 대표는 대출을 알아보러 다녀야 됩니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빚을 내야 돼요. 그게 처절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대출이 막 나오냐? 저희는 신생업체라서 신용도 낮고 다 낮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은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슬슬 빠져들어가 있는데 개인 대출을 받아야 돼. 개인 대출, 신용 대출. 그러다가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라마에서 카드뉴스에서 보든 빚쟁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니까 막 좋죠. 재택근무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다음에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업은 진입장벽이 워낙 낮아갖고 누구나 당장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똑똑하면 다 하실 수가 있어.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 솔직히요. 그래서 당장 이거 듣다가 여러분이 나도 책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일해야지 그렇게 했고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안타깝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은 잘 되지만 우리는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처절하게 현실이에요, 현실. 저희는 현실을 막 부정하는 장밋빛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거 PD님들한테도 맨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맨날 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타트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무리 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이제 그런 거가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인데 그거보다 더 이제 업무적 저희의 모토가 있어요. 제가 우리 PD님이랑 우리 이용구 대표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 우리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사실.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이 단점이 발현되는 순간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이건 맨날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PD님들한테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뭐냐? 항상 그거예요. 항상 진짜 매주 강조하는 거.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할 거면 일하지 말자예요. 워낙 우린 리소스가 딸리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보상 못 받을까? 여러분 열심히는 누구나 사실 다 해요.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대로가 먼저 방향 설정이 되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 달리고 나서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이런 얘기 듣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해야 돼요. 고민을.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업무를 줘도 다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회사는. 학습 능력이 돼야 됩니다. 학습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는 이제 우리 이제 강 PD님, 장 PD님, 옥 PD님 이렇게 PD분이 3명 있어요. 근데 다 특색이 다릅니다. 우리 강 PD님은 전반적으로 카드 뉴스를 주로 하시고 이거 모든 거를 좀 총괄하시고 우리 장 PD님은 카메라 감독이고 우리 옥 PD는 만화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단순히 편집자가 아니라 생산자입니다. 컨텐츠 생산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좀 어벤져스 같아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 카메라 감독인 장 PD님한테 어떻게 말하냐, 카메라 감독만 하시면 안 된다고, 기획을 하는 카메라 감독이 돼야 된다고. 우리 건이한테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기획을 할 수 있는 만화가가 돼야 된다고. 우리 강 PD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역할은 뭐냐면은 저는 일을 따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용의사 역할은 일을 진행시키는 게 역할이고 저는 일을 따는 게 목표예요. 저는 여기저기 일만 따로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뭐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업 광고를 한번 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기업 광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뉴스가 아니라 CF를 찍는 거죠. 근데 딜이 성사는 안 됐는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광고를 찍는데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시간을 얼마나 투입해야 됩니까? 그런 게 빨리 예측이 되고 빨리 견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해봤거든요. 우리 광고 촬영은. 그러면 어떻게 카메라를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런 게 바로바로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색보정을 해야 되면은 누구를 만나고 그런 게 빨리빨리 탁탁 자기가 이게 카메라 감독이라 이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카메라 감독이 이제 찍는 것만 했었죠. 우리 장 PD님은. 근데 이제 뭐랄까 총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화 감독이 되는 거죠. 카메라 감독에서. 그러니까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우리 건이한테도 맨날 단순히 만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강연을 따왔다. 제가 강연을 기획을 따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분 PD들이 지금 업무량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 건이 OPD가 이걸 해야 돼. 그럼 OPD가 강연장 섭외부터 어떻게 강사 연락부터 그 다음에 이제 모객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저희는 망하는 구조예요. 왜냐면 누가 아프면, 근데 또 우리는 멋진 회사에서 휴가도 길어요, 심지어. 우리는 1년에 12분의 1, 한 달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휴가 가면 더 이런 걸 이겨내요. 일단 본인들이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 이걸 이겨내야죠. 그 다음에 작은 회사는 진짜 중요한 게 제가 특히 중요한 게 뭔 거 같냐면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안 굴러가면 죽는 거거든요. 진짜 가만히 있는다고 작은 회사는 절대 안. 대기업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직히 내가 아파도 대기업은 굴러가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신종플루가 걸려서 3명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회사 문 닫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왜냐면 대기업이 3명 걸려도 문 안 닫거든요. 대기업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용의사 대표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 회사 안 망하려면은. 그쵸? 네. 근데 특히 뭐가 돼야 되냐, 정보 습득 능력이 진짜 강해야 돼요. 그냥 독해력이 진짜 높아야 돼요. 독해력. 왜냐면은 정보를 갖고 뭘 해서 만들었다가 실수가 생기면 데미지가 너무 세요. 우리 모멘텀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쉽게 휘청휘청거리는 구조예요. 저희는요. 너무 쉽게 휘청휘청거리는 구조여갖고 제가 그게 진짜 이게 독해력이 중요한데 저희 회사가 지금 뭐 안 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요. 이 사회적 기업으로는 저희가 몇 안 되는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뭐 몇이 아니라 뭐 1% 미만이죠? 흑자 내는 게. 뭐 1%까지는 아니어도 10% 미만은 거의 뭐 100% 확실하죠? 그렇죠? 제가 뭐 통계적인 그런 네. 거는 보지는 근데 못했는데 친구들을 얘기해보면 그렇죠. 얘기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기수가 있잖아요. 카이스트 MBA에서 센바라는 맞아요. 예. 2016년 3월에 설립해서 그래도 이제 1년 1, 2개월 된 거죠. 예. 그 정도 치고 이 정도면은 나름 튼실한 거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잘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역할 분담이 뛰어나면서 아직 우리 이제 PD분들이 제가 아까 말한 기획하는 카메라 감독, 기획하는 만화가 이 정도로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직 그래도 잘 돌아가는 이유가 역할 분담이 좀 확실히 잘 돼 있는 편인데 저희는 제가 이윤구 대표 칭찬을 여기저기 가서 많이 할 때 그거예요. 이윤구 대표가 이제 경제학이랑 신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경제학은 잘 모르는데 신학은 좀 잘 알아요.
경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보단 잘 알죠? 근데 그게 왜 경제랑 신화를 복잡한 게 왜 중요하냐? 이윤구 대표가 그 문해력이 되게 높아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문서를 다루는 일이에요. 일단 한자가 너무 많고, 한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 계약할 때 계약서 다 안 읽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잘못된 조항이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나중에 데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 계약서 같은 거를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못 봐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웅이사는 그런 걸 되게 잘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을 따와서 야, 웅구야, 이거 따왔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기획서 써서 빨리 넘겨. 그럼 그걸 되게 빨리 써요. 그게 사실 지금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는 이유 중에 51% 중에 반 절반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작은 조직에 있으면은 뭐 다른 거는 다 특색이에요, 특색. 근데 기본이 진짜 중요한데 그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영어 독해 그런 게 아니라 문서를 읽는 능력.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문서를 쓸 수 있는 능력. 장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특히 작은 회사들은 여기저기서 일을 따고 보조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서류 그 다음에 일을 땄을 때 그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계속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응하려면 그게 진짜 잡무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용구 대표가 독해력이 높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잘 안 해요. 불평불만을.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우리 PD님들한테는 되게 아까는 막 훈계를 한다 했지만 제가 우리 PD분들한테는 되게 상당히 온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윤구 대표, 웅이사는 대표이사고 저는 의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저희는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해요. 안타깝게 이윤구 대표는 저한테 엄격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윤구 대표한테 되게 엄격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적인 방송이어서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얘기했지만 평소 같으면은 일단은 육두문자를 쓰면서 시작해요, 저는. 너 이 멍청한 자식, 제가 막 그래요, 진짜. 그러면서 너 이 자식 누가 또 헛소리하래? 맨날 그래요, 진짜. 근데 이용구 대표는 그걸 참 잘 참아내면서 하루는 저한테 책을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팔로우 10? 예? 그러면서 양 그림을 그려진 자기가 한 마리 양이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 왜냐면은 그게 독선이 아니고 독단이 아닌 게 제가 우리 회사에서는 경험이 제일 많아요. 이런 뭐랄까 SNS 미디어로는 이제는 좀 많이 늘었지만 더 초창기에는 그 SNS 미디어에서 광고를 집행해본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달을 시켜본 경험이라든지 우리 PD분이랑 웅이사 합쳐도 저한테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워낙 많이 했어요, 그거를. 저는 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출판을 했기 때문에, 고영성 작가님이랑 되게 빡세게 했기 때문에 되게, 그다음 제가 제일 오래 했고, 그래서 제 노하우를 전수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냥 이 노하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비논리적이거든요, 되게. 근데 그거를 빨리, 저는 안타까우니까 빨리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갑론을박을 하면은, 뭐,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는 있겠지만 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은 뭐다? 저희가 그 책 광고 이런 걸 받았는데, 도달이 안 나오면은, 다음번에 광고가 끊겨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막, 갑론을박하고 막, 논리적 토론을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당장 우리는 살아남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점점 저도 더 소통을 쌍방향으로 제가 너무 독선적으로 하려는 걸 저도 줄이고 토론을 더 깊게 하고 그러려고 가야겠지만 당장 저희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뭐랄까 베팅을 하라거든요. 이게 얼마 나올 거냐, 이게 도달이 얼마나, 항상 제가 이겨요, 여태까지는. 그럼 저는 그거를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알아요. 왜 해본 것들이에요, 사실 저는요. 이 SNS가 되게 오묘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구 대표 진짜 SNS에 대해서? SNS는 진짜 예측 불가죠. 네, 예측 불가죠? 네. 아니, 그냥, 근데 SNS뿐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던 게 단어 예측 불가. 여러분, 시장 자체라는 건 예측 불가예요. 그래서
이윤구 대표가 상당히 논리적인 친구인데 계속 맨 처음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결론은 뭐다? 완벽한 공부법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창의성은 뭐다? 뒤지게 해보는 거다. 이제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람보밖에 없죠? 네. 창의성의 스나이퍼는 없어요, 진짜. 무조건 뒤지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은 요번에 맞았다고 다음에 맞는다는 보장이 1도 없어요, 1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서 우리 아까 다시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독해력, 뭐 웅이사도 그렇고 우리 PD님들도 제가 독서를 계속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독해력이 안 올라가고 이 내용 파악이 안 되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 저는 저한테 채용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채용시켜준 친구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못해도. 근데 이제 그 채용 의뢰를 할 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뭐다? 너가 감명 깊게 본 책 3권에서 2권을 독후감을 써서 저한테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친구가 감명 깊게 본 책을 보면은 그 독해력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일단 어려운 책을 봤으면은 이 친구가 독해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다음에 독후감을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얼마나 이 책을 소화했고 장문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것만 봐도 이 친구가 회사에 가서 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스타트업 같은 데는 70%는 거의 결정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모 스타트업, 되게 큰 스타트업의 채용을 봤을 때 30명이 넘게 되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뭐 제대로 된 독후감을 써낸 친구는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2명 정도밖에. 근데 그래서 그 2명은 면접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면접을 되게 잘 봤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협상이 안 돼갖고 그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갔지만 아무튼 그 독후감 면접은 생각보다 뭐랄까 되게 누군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대기업도 다 독후감으로 바꿔야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기업 뽑으려고 그러는데 보통 막 10,000명, 막 20,000명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여러분 독후감 다 읽지 않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책에도 쓰고 있지만 여러분 대기업 같은 데는 처음에는 다 기계가 필터링해요. 사람이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실. 뭐 제가 몇 군데랑 담당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절대 뭐 어딘지는 해드릴 수는 없고 한 대기업 확실하게 2군데는 했는데 나머지는 그분은 직접 대규모 그 공채를 하시는 분들 아니고 그냥 인사에 있는 분이 얘기를 동료한테 들은 거고 제가 진짜로 공채를 하시는 분 2분을 만나봤는데 그 2분은 확실하게 둘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 서류 면접은 거의 자기네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는 모른다고 하시면서 자기네 회사 같은 경우는 기계가 필터링한다. 사람이 필터링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10,000명을 그 10분씩만 보면은 10만 분인데 그럼 뭐 1년 내내 그것만 봐야 돼. 할 수가 없어요. 비현실적이라서. 근데 여러분 경력 채용이나 이런 작은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세세한 걸 다 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펙만 말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거의 떨어질 확률이 뭐다? 99%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고 작가님이 안 와갖고 우리 용의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끄덕이기만 하고 있고 추임새만 넣고 있어서 제가 좀 뭘 말해야 되나 더 이상. 제가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 의장님께서 저희 이제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 장단점도 얘기해 주시고 인재상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그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우선 되게 잘 짚어 주셨어요. 되게 공감 많이 됐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면은 제가 나름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와서 오늘 놀진 않네. 그래서 한번 그걸 찍어보면은 제가 5개 정도가 우선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학습 역량,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거에서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한 명이 멀티플레이어가 그렇죠. 된다는 거.
오늘 웅이서 잘하는데? 그래 또. 그 다음에 독해력이 높아야 된다는 네. 거. 뭐 이거는 학습 역량하고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더 깊이 심화적으로 그렇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걸 이제 멘토라고 그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강연장, 소규모 강연장에서 발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기업을 쭉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도 된다. 지금 요거 하나만 좀 체인지 그라운드를 기억할 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을 띄웠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사진이 3개가 나왔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구글 사진이고 하나는 애플 사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사진? 아니 페이스북 사진이었어요. 왜 우리 경우? 이거 다음에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근데 이게 뭐냐면 구글에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릭 슈미트가 에릭 있는 슈미트가 거예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 두 명의 스티브 사이에 존 스컬리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존 스컬리는 나중에 좀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마크 주커버그 옆에 셰릴 샌드버거가 샌드버거가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네요. 이 공통점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창업자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멘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신 박사님과 그다음에 또 고용성 작가님 그리고 또 로크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김정수 이사님, 이사님 그런 분들을 접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배움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앞에 4가지는 되게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그렇죠. 내부적인 거예요. 근데 멘토를 만나고 이거는 되게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외부 자극인데 내부 동기부여를 더 엄청나게 모티베이션 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게 1위 멘토.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항상 의장님이 강조하시는. 오늘 공부 되게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좋은 지적인 게 뭐냐면은 저도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박사님은 언제부터 막 되게 애매한 질문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냐고. 뭘 이렇게 되셨냐 자꾸. 그냥 그런 거 어떻게 멘토링을 하시게 되고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저는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저는 살면서 엄청 거대한 멘토가, 제가 옛날에 멘토 시리즈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보스 우리 양현수 교수님 되게 능력자예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우리 최재범 상무님도 되게 능력자고, 저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게 배웠어요. 업무적으로도 그런 슈퍼 에이스들 밑에서 배웠고, 되게 그거는 행운이에요, 행운. 근데 그것도 제가 NUS랑 학교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도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반은 실력이고 반은 행운인 거죠. 그걸 막 행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그 전에 인생에서 제 조카 형, 근데 맨날 말에 얘기하는데 저보다 10살 어려서 조카인데 형이에요. 이 형이 호소대부터 지금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수석 엔지니어였거든요. 그 올라가는 과정 보면은 드라마예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성균관대 있을 때 우리 92학번 선배인데 한 책을 1000권 읽으신 선배가 있어요. 제 주변에 책을 1000권 읽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공돌이밖에 없으니까. 되게 논리적인 사고하신 우리 박사 선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송지효 부사장님. 이 송지효 부사장님 사실 지분의 뭐 90%를 가져간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비행기 타면은 옆에 막 CEO들이 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지금 해외 유명 대기업의 CEO예요. 그 다음에 막 기조연설, 중국에서 KTX 같은 거, 중국 KTX 착공식, 기공식 이런 거 하시면 기조연설 가시고 그래요. 그냥 보는 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일찍 멘토링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빨리 현실 감각을 익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뻔한 소리를 되게 싫어요. 저도 정의로운 사람이고 싶고, 따뜻한 소리 하고 싶고, 되게 그러니까 뻔한 말 하고 싶죠. 저도 당연한 말 하고 싶고. 세상은 뻔하지도 않고 당연하지도 않고 되게 치열하거든요. 거기서 여태까지도 치열하게 다 엘리트만 아니잖아요. 우리 제 처음 멘토 우리 조카 형인데 호소대부터 방산 가서 삼성 탈레스 가서 지휘까지 가는 과정 보면은 진짜 뼈를 깎아요. 진짜 뼈를 깎아요. 뼈를 갈아요. 진짜 대단해요, 진짜.
그런 사람한테 배웠고,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그게 어느 날 제 내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용구 대표가 되게 좋은 거 찍어줬는데, 어느 날부터 그분들한테 들을 말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첫 번째 멘토한테 들을 말이 별로 없어지고, 오히려 제가 해줄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만큼 커버린 거예요, 제가. 저 왜냐면 계속 삶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그 성장을 하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성장통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크고 싶죠? 그럼 고통이 엄청나게 수반돼요. 왜냐면 그거는 유기체의 기본이에요, 기본. 뭔가 늘어날 때 세포 분열, 쪼개지면, 찢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응? 근데 저는, 제가 그리고 어제 책을 계속 요즘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어제 4시 반에 잤어요, 4시 반. 책 쓰다가. 그래서 되게 피곤한데, 어저께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저도 집에 책이 한 600권 정도 있거든요. 옛날 책을 하나 꺼냈어요. 와, 내가 옛날에 이거 되게 좋다고 봤는데 책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커버린 거예요. 그냥 저는 그만큼 커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건의만 해도 3달 전에, 우리 2달 전에 옷건이랑 지금의 옷건이랑은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 태도며 실력이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우리 웅이사도 레벨이 달라요. 2달 전에 웅이사는 저 이제 1년 전부터 알았지만 점점 저는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 1년 지나면은 그 부분 집합에서 교집합으로 바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못하고 저보다 잘하는 영역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이대로 크면. 왜냐면 다 자기만의 특화된 장점을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웅이사는 당장 뭐 서류 처리는 뭐 저는 웅이사만큼 할 수도 없고, 그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올바른 멘토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여러분 1, 2년 선배는 솔직히 올바른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 사실. 그분들도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도 아직도 멘토가 있어요. 제가 뭐 특히 저는 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코치도 하면서 선수도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플레잉 멘토. 저는 이제 가장 많은 상담을 고영성 작가님이랑 하고, 왜냐면 제가 워낙 고영성 작가님도 맨날 그래요. 맨날 고영성 작가님이 우리 신 박사는 큰일 할 사람인데 자기가 옆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맨날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해요, 이 얘기가. 왜냐면은 뭐 이용구 대표도 있고 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지만 워낙 캐릭터가 세기 때문에, 뭐 웅이사는 잘 알죠? 제 캐릭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직언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또 생각보다 되게 논리적이에요. 저랑 토론을 하면은 여러분 저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 토론으로. 웅이사 몇 번 해봤잖아요, 그쵸? 저는 이 토론은 되게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 상대방이 잘못된 논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잘못된 논리 되게 빠져들게 잘 만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세지, 논리적으로 막 하지, 막 그러면은 웬만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겠는데, 그거에 귓방망이 날릴 사람은 시영준 박사가 헛소리를 하거나 귓방망이 날릴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공해서 시영준 박사 옆에 찰싹 붙어있으면서 귓방망이 계속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동의해요, 그거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맨날 뭐만 만나면 아직도 육두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미친놈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에 제가 워낙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교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허술한 것 같은데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되게 치밀한 전략이 있어요.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여러분 자기가 지는 걸 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싸우면은 그냥 되게 그게 똑똑하신 거예요. 안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할 말만 해요. 대박이에요.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저분을 언제 이길까. 왜냐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지금 정치판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저 사람들까지 내가 이겨내야 내가 진짜 고수가 되는 건데, 저도 아직도 한참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저도 극복해야 될 난관이 아직도 많고. 그냥 우리 아까 이용구 대표가 진짜 정리를 잘 해줬는데, 이 5가지 역량 한 번만 다시 말해줘봐요. 5가지 역량. 학습 역량, 리스크 매니지먼트, 멀티플레이어, 독해력, 멘토. 그래서 여러분도 저런 걸 좀 저가 솔직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오너고 내가 직원이고 뭐 내가 세일즈맨이고 내가 마케터고 내가 하나의 직원이니까 결국엔 작은 기업이 필요하다는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5번이 되게 마지막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한데 진짜. 그래서 하긴 할 거예요. 그 이용구 대표랑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되게 준비 중이고 뭐도 할 거냐면은 이용구 대표랑 이거는 준비 중인 건데 저희가 컨텐츠 MBA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열 거예요. 뭐 한 4주 과정이나 8주 과정으로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서 모임의 진화 버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독해한 거를 컨텐츠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채널에 올려보면서 막 수십만 대중이랑 소통을 해보는 저희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와 세상이 이렇구나 막 몇만 공유도 막 돼보고 막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은 결정적으로 저희는 항상 거의 다 무료예요. 다 무료.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사는 게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돈을 안 받고 최대한이라 웬만해서 거의 돈을 안 받고 좀 어떤 그냥 멘토링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거죠. 다양한 포맷으로. 아무튼 그렇게 오늘 이용구 대표랑 한 거의 40분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저희 옆에 독서실에 조그마한 방에서 했는데 시끄럽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고영성 작가님 완쾌하셔요. 빨리 완쾌하셔요. 알겠습니다. 영성이 형 빨리 완쾌하세요.